3일 전에 우리 물건을 실은 차가 신연방에서 금주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길이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10글자 내로 짧게 말해. 사람, 도망, 물건 잃어버림. 이 방법으로 금주에 물건을 보내기로 한 게 너란 건 기억하고 있겠지? 보스. 일은 철저하게, 뒤처리는 깔끔하게. 이게 우리 교령 패거리의 철칙이잖아.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처리해. 백주 대낮에 이런 사고를 치다니. 무무물류 이 후한무치한 놈들. 내가 반드시 물건을 되찾아오겠어. 추방자가 무슨 일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순찰관이 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무무물류까지 따라가 보자. 거두절미하고 물건을 빨리 찾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건을 못 찾아오면 무무물류 본사까지 가서 따질 거예요. 안심하세요. 저희 무무물류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일 내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3일이나? 만약 물건이 파손됐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물건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배상해드려야죠. 고객님의 화물은 보험도 적용돼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태도를 보고 참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기도 했고. 좋아요. 한번 믿어보죠. 무무물류 반드시 임무 완수! 무슨 일로 택배 접수하러 오셨나요? 절 모르시겠지만 전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금주에선 소문이 자자한 방랑자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은 룰루랄라 루미, 물류팀 팀장이에요. 택배를 접수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다른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까 그 고객 말씀이시죠? 그분은 저희 무무물류의 단골이세요. 조금 사나워 보여도 원리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옆에 우름새 늪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근처를 지날 때는 방랑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긴데 아까 그 고객의 귀중품이 된 화물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저희 팀원인 마레가 담당한 물건이거든요. 엊그제 마레가 그랬는데 우름새 늪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대요. 무음구역에 들어간 느낌이랬나 뭐랬나. 저도 그 일을 알고 나서 바로 확인하러 가봤고 항구 소식도 알아봤어요. 당연하죠. 제 팀원은 제가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이상한 현상은 못 봤어요. 그런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름새 늪에서 돌아온 다음 요 며칠 동안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무무물류 반드시 임무 완수. 무무물류 반드시 임무 완수. 죄송해요. 팀원한테 연락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네? 또 일하러 나갔다고요? 상처는 괜찮나요? 알겠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다른 팀원인데 얼마 전에 너무 서둘러서 배송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오늘도 배송일로 나갔나봐요.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아픈 것까지 참으면서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한 번 더 우름새 늪으로 가서 물건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게 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 대신 물건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물건만 찾아주신다면 꼭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드릴게요. 이건 사장님한테는 비밀인데 일주일 전에 출근하다가 강림협곡에서 몰래 농땡이를 피웠거든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듣기로는 강림협곡에서 직정에 실험 사고가 있었다던데 제가 실험실에 유령에 씌인 건 아니겠죠? 유령 형님, 제발 사장님한테 일러 바치지만 말아주세요. 꿈이요? 그러고 보니까 꿈을 꾸지 않은 지도 제법 된 것 같네요. 요전까지는 항상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던 날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무음구역에 삼켜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날이었죠. 이번 주 동안은 꿈을 꾸지 않아서 푹 잤어요. 어쩌면 아버지께서 제가 항상 악몽에 시달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상?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죠? 좀 모르겠는데요. 아, 알겠다. 누가 돈벌이를 방해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틀림없어요. 요즘 항구에서 일자리 경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 경쟁자들이 퍼뜨린 걸지도 몰라요. 다들 겁먹고 일하러 나오지 않으면 그 녀석들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전 이런 거짓말 따위에 안 속아요. 아름다워. 사냥감의 냄새. 지나가고 싶으면 돈을 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조금만 더 가면 문이 있는 곳에 도착할 것 같아. 마음의 영역으로 가는 입구가 왜 닫혀 있는 거지? 있네요. 하늘. 수정. 굴복하지 않아. 잿더미에서 피어나. 흥분되는데? 거짓말쟁이는 동백의 자양분으로 사라져!
킹 고양이는 물론이고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당신은 절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왔군요. 꿈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 꿈들은 더 이상 꾸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에 관한 것들은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당신만이 이곳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안녕, 길잡이. 당신의 정신이 언제나 맑고 또렷하길. 마음의 영역에서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데 우선 주변을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건 화물 명세서야. 작성자란에 마레라고 쓰여있어. 목록에 얼룩이 있는 걸로 봐선 여기에 버려진 것 같아. 돌들 사이에 조각이 있어. 무무물류 택배 상자의 파편인 것 같아. 아마 여기가 마레가 화물을 잃어버린 곳일 거야. 그런데 택배 상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루미? 잔상에게 쫓기는 것 같은데. 내게 맡겨줘. 빛에 이끌려. 꼭 물건을 되찾아야 돼. 다친 팀원 대신 긴급 주문도 배송해야 되고 신입 팀원 환영회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엔 내 일도 빼먹으면 안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아. 1분 1초가 아까워. 내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이런, 루미가 위험해. 내게 맡겨줘. 이제 끝낼 때가 왔어. 부서져라. 레알이 울려 퍼져라.
이제 끝낼 때가 왔어. 집중해. 빛에 이끌려. 빛과 함께 사라져라. 흩어져라. 내 알이 울려 퍼져라. 자! 불사져라. 마레가 바로 이 근처에서 화물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우선 찾아보자. 마레의 화물 명세서야. 너무 지저분해서 무슨 화물인지 못 알아보겠어. 이건 택배 상자의 금속 조각인데 빨리 화물을 찾아서 파손됐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좀 더 가면서 계속 찾아보자. 여기도 없네. 갑자기 잔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지? 이 녀석들한테 낭비할 시간 없는데 빨리 화물을 찾아야 돼. 망가진다고! cikcik아, 일어나! 겨우 탈출했네. 그런데 그 잔상들은 왜 안 쫓아오는 거지? 아니야,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 팀원들 일이나 생각해야지. 우선 화물을 되찾고 그 다음에는 아픈 연희한테 가서 긴급 주문건도 대신 처리해야지. 신입 팀원 환영회도 열어야 되고 내일도 빼먹으면 안 되지. 아직 할 일이 많아. 1분 1초가 아까워. 모두가 날 필요로 하고 있어. 난 팀장이니까 전부 다 해내야 돼.
여긴 연희가 다친 곳이랑 가까우니까 우선 연희부터 보러 가자. 마레의 화물은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가면 되니까. 어떻게 여기에도 잔상이 있는 거지? 그럼 연희는 설마... 찍찍아, 일어나! 찍찍아, 길을 열어줘! 찍찍아, 조심해! 찍찍아, 상자 지켜! 울려 퍼져라. 찍찍아! 찔려줘! 이제 끝날 때가 왔어. 더자면 지각이에요! 찍찍아! 길을 열어줘! 찍찍아, 일어나! 루미 팀장님, 이제야 찾았네요. 몸도 안 좋으면서 절 찾았다고요? 제가 계속 찾아다녔는데. 가벼운 부상이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를 꼭 보러 오겠다고 하셔서 혹시 잔상이라도 만나실까봐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긴급 주문 제가 대신 맡아드릴까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제가 금방 배달할게요. 다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쉬어야죠. 제가 대신 갈게요. 전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가면 돼요. 게다가 팀장님은 아직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이번 긴급 배송 건만 해결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전 팀장이잖아요. 제가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어딨어요. 저도 팀장님이 혼자 짊어지는 건 싫어요. 연희... 그럼 이렇게 해요. 팀장님이 팀장님 일을 하고 계시면 제가 일이 끝나는 대로 금방 찾아가는 걸로.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연희. 그리고 고마워요, 방랑자. 방랑자, 오셨군요. 저 엄청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꿈을 꿨거든요. 근데 거기 방랑자도 나온 거 있죠? 팀원들을 도우러 가야 되는 꿈이었는데
도와주러 가는 길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들 절 필요로 했지만 결국 끝까지 도착하지 못하거나 도착했더라도 이미 한 발 늦어버린 때였죠. 전 팀원들을 실망시킬까봐, 제가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하면 더 이상 절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방랑자가 절 도와주는 것만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방랑자 덕분에 한 팀원한테 무사히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랑 그 사람들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들도 제가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것처럼 절 돕고 싶어 해요. 이런 생각들이 절 그 악몽에서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옹. 아주 조금 많이 힘든 마음의 영역, 현실 침입, 내 권한도 잃었다냥. 다른 지역 문의 출현, 진입해서 권한 찾기. 다행이다. 이해해서. 이제 한계 힘들어요. 부탁해요. 제발. 전에 루미가 그랬었지. 이 근처에 온 다음부터 꿈을 꾼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아까 객실 안에 있던 루미를 봐선 변이된 마음의 영역은 사람의 의식 일부를 꿈속에 가둘 수 있는 것 같아. 변이가 한동안 계속되온 거라면 갇힌 사람은 루미뿐만이 아닐 거야. 계속 조사해봐야겠어. 루미의 악몽이 팀원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악몽은 뭘까? 절지 화가님, 다음 작품 구상은 해보셨나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매출이 나와야죠. 그림 없는 화가가 뭘 먹고 삽니까? 아니면 동지 화조도는 어떠신지요? 절지 화가님, 그림을 사는 손님들은 전부 제가 하나하나 엄선해서 모셔오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 그분들의 취향을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저 아닐까요? 손님들은 화가님의 동지 화조도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요. 절 믿고 계속 그리기만 하세요. 틀림없이 고가에 팔릴 테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절지 화가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나가서 좀 걸을까? 어쩌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지도 몰라.
여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건 그림으로 남겨야 돼. 그림을 여기가 좋겠어. 초고를 그리기에 딱 알맞아.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 그림자. 구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네. 좀 더 가까이 가볼까? 바위랑 나뭇결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저 앞이라면 나무랑 바위를 잘 볼 수 있을 거야. 등불꽃, 감로꽃, 여우구슬, 비터베리. 이 식물들이라면 바위의 황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도 잔상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꽃과 새, 벌레와 물고기, 짐승까지 전부 그림에 담는 거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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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이야. 그림의 의미. 바위랑 나뭇결이. 이제 알겠어. 이 초고라면 중매인도 납득할 수 있겠지. 절지 화가님, 전에 의뢰했던 그림 작업은 어떻게 됐죠? 아, 좋아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아니, 절지 화가님,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죠. 당신은 유명 화가입니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작품을 보여줘야죠. 화가님이 그리신 동지 화조도는 이미 업계에서 최고가를 써내며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냥 똑같은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꼭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니까요.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화가님이 그린다고 다 팔리는 화가는 아닌 거 아시죠? 화가님의 그림을 좋아하는 고객도 겨우 몇 명 찾아냈다고요. 그림은 감상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세요. 제 말은 창작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림은 내일 가지러 오죠. 새로운 영감이니 발상이니 하는데 매달리지 마시고 동지 화조도만 그리면 돼요. 아셨죠, 절지 화가님? 오늘 밤은 반드시 동지 화조도를 하나 더 그려야 돼.
과거만 반복하게 된다면 난 정말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그 사람들 눈에 난 한 그림만 똑같이 베끼는 기계인 걸까? 절제. 끝날 때가 왔어. 당신이 정말 그리고 싶은 건 뭐죠? 준메인이 말한 동지화조도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기억나요? 얼음과 눈으로 덮인 곳에서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봉오리를 봤어요. 거기 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순수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에 집중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그리고 싶은 작품이라면 누군가는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해요. 자신의 판단과 화피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 화피를 믿으라고요. 새로운 영감. 자욱한 구름.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그림자. 곡절 끝에 깨달으리. 미몽에서 눈 뜰 때라. 이 거대한 새는 동지화조기의 새인 걸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고객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그림만 있으면 된다고요. 안개처럼 날아라.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절제 화가님. 비싸게 팔리지 않는 그림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꿈속에서 저는 줄곧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미 예전에 성공한 작품을 다시 그리라고만 하고 절 돈줄로만 삼았죠.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화가이지 도구가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절지라고만 불러주세요. 수고했어요. 꿈 정리하면 권한도 회복. 할 수 있는 말 훨씬 늘어요. 마음의 영역 가속 확장 중. 이러다가는 온 솔라리스 꿈의 세계에 잡아먹혀요.
좀 더 많은 문, 사람 구하기, 힘을 모아요. 부탁해요. 이제 쉴래요. 에너지 절약. 마음의 영역에 자의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일 텐데 흰 고양이를 제외하면 마음의 영역에 있는 건 모두 우연히 꿈에 갇힌 친구들이야. 모두가 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돼. 옛날 마법 왕국에 앙코라는 엄청난 용사가 있었어. 어느 날 앙코는 구름이라는 친구를 만났어. 가라, 구름이. 구름이가 말했어. 자기는 제일 인기 있는 연극에 나오는 공주고 공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말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극악무도한 나쁜 대마왕이 나타났어. 대마왕은 무서운 괴물을 보내서 마법 왕국의 주민들을 습격했어. 다들 집에 숨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떠들썩한 무대 아래 관객들도 없어졌지. 네. 바로 이때 초강력 용사 앙코가 나쁜 대마왕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리고 무대를 정말 사랑하는 구름이도 앙코랑 같이 싸우기로 했지. 네. 앙코한테 오지 마. 하지만 마법 왕국에는 친절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 어느 날 용사 앙코는 그늘이를 만났어. 그늘이 출동! 예전에는 나도 마법 왕국의 주민이었지만 아주 먼 곳으로 모험을 떠났어. 내가 돌아왔을 땐 날 기억하는 사람도 놀아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늘이는 너희 같은 친구 없어. 난 나쁜 대마왕이랑 같이 모든 걸 파괴할 거야. 정말 내 친구가 돼준다고? 같이 놀아줄 거야? 슬퍼하던 모험가 그늘이는 그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 그늘이는 마법 왕국에서 친구를 사귀게 됐고 마침내 용사 앙코의 팀에도 합류하게 됐어. 앙코와 함께 나쁜 대마왕에 맞서서 마법 왕국을 지켜낸다. 이게 진정한 모험가의 마음가짐이야. 네. 간다. 에이, 핫, 시작이야. 핫. 용사 앙코는 구름이랑 그늘이랑 같이 나쁜 대마왕을 찾아 길을 떠났어. 하지만 대마왕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강력한 괴물 소대를 보내 앙코를 막으려고 했어.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림도 없지. 구름이 공주랑 모험가 그늘이는 그간 갈고 닦은 기술로 용사 앙코를 도와주려고 했어. 이렇게 강력한 괴물들이 우리 최강 군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지만 구름이랑 그늘이가 싸우다가 다치고 말았지. 앙코 친구 괴롭히지 마.
아버지와 구름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용사 앙코는 높은 언덕에 오르고 긴 호수를 헤엄쳐 건너갔어. 멀고 먼 길을 찾아 헤맨 끝에 앙코는 전설 속에 나오는 반짝이는 황금초를 찾았지. 앙코는 조심스럽게 황금초를 가져다가 약을 만들었어. 앙코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구름이랑 그늘이의 상처도 다 나았지. 그렇게 용사 앙코의 최강 군단은 극악무도한 나쁜 대마왕과 싸움을 계속한 거야. 그 후에도 극악무도한 나쁜 대마왕은 계속 괴물들을 잔뜩 보내서 앙코의 앞길을 막았지만 모두 앙코의 지휘 아래 패배하고 말았어. 최강 군단의 용감한 활약은 마법 왕국의 수많은 주민에게 힘을 주었고 최강 군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 그래서 용사 앙코의 엄격한 선발을 거쳐서 불을 뿜는 촛대 선녀가 최강 군단에 합류하게 됐어.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로 빵을 100등분 할 수 있는 회색기 토끼랑 4다리로 달릴 수 있는 의자 요정도 들어왔지. 거기다 네잎클로버 소녀, 빗자루 아저씨, 말할 때마다 죄를 뿜어내는 연탄 할아버지까지 앙코의 최강 군단은 점점 더 커져서 그러니까 최강 군단이 된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어. 회색기 토끼는 결전에 앞서 멤버들에게 맛있는 빵을 나눠줘서 배고프지 않게 해줬어. 그리고 구름이는 결전 전날 밤 용감한 공주 연극으로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지. 결전의 날 최강 군단은 무언가 그늘이가 이끄는 길을 따라 함정을 피하면서 마침내 나쁜 대마왕 앞에 도착했어. 앙코의 최강 군단과 나쁜 대마왕의 전투가 시작됐어. 네잎클로버 소녀는 바람을 불고 연탄 할아버지와 촛대 선녀는 불을 지폈어. 의자 요정 위에 올라탄 회색기 토끼는 빗자루 아저씨를 붙잡고 나쁜 대마왕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지. 정말 대단했어. 불꽃놀이! 나한테 간다! 불꽃놀이! 시작이야! 마지막으로 용사 앙코와 그늘이 그리고 구름이는 힘을 합쳐서 최후의 일격을 가했어. 나쁜 대마왕의 음모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앙코의 최강 군단은 마법 왕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성공했어. 나 하나 쓰러뜨렸다고 우쭐대지 마.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나타날 테니까. 마법 왕국에는 언제나 나쁜 마왕이 필요하다고. 넌 왜 나쁜 대마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나쁜 대마왕이 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됐지. 그치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너도 용사가 되면 되잖아. 아니, 난 될 수 없어. 난 너만큼 열정적이지도 용감하지도 않은데다가 너처럼 친구가 많지도 않다고. 그렇지 않아. 꼭 모험을 하거나 마왕을 물리쳐야만 용사가 되는 건 아니야. 빗자루 아저씨는 매일 온 왕국을 청소하고 초대선녀는 항상 반짝반짝 불을 밝혀줘. 앙코의 최강군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들 이미 용사였다고. 자기가 할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면 누구나 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마법 왕국은 용사 왕국으로 이름을 바꿀 거야. 응, 여기까지. 모두 행복하게 살았대. 응, 다음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야. 분명히 출구를 지나쳤는데 왜 여전히 마음의 영역에 있는 거지? 앙코도 보이지 않고. 설마 벌써 나간 건가? 우선 이 근처에 출구가 있는지 찾아보자. 게이트 수호자? 그 옆에 있는 저기, 이 신기루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진짜인가요? 여길 관장하는 신이신가요? 어떻게 들어온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할머니 장례식에 있었는데 전 쭉 할머니가 누워 계신 관 옆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갑자기 여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깐 잠이 든 것도 같네요. 꿈을 꾸다가 의식이 우연히 마음의 영역까지 흘러들어온 건가? 마음의 영역? 그게 뭐죠? 신기루 같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구나. 방금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애를 만났는데 저희 할머니랑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저랑 같은 마을에 사는 데다 또래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잠자리를 잡기로 약속도 했대요. 그런데 그 애가 사는 마을 동쪽에 있는 옛 절은 아직 잔상류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나 봐요. 그 애가 그랬는데 매년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절에 간다고 했어요. 그때는 온 절이 달맞이 축제처럼 시끌벅적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좋아하긴 하지만 언젠간 밖에 나가보고 싶다고도 말했어요. 신기루는 누군가의, 아니, 심지어는 어떤 장소의 과거까지도 보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진짜인 게 맞죠? 그 애가 저희 할머니인 게 맞는 거죠? 죄송하지만 당신한테 대답해드릴 수는 없군요. 그럼 제가 다시 여기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깨어나면 이 모든 건 사라지는 건가요? 기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삭제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당신의 기억을 삭제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신님. 제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저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죠. 전 할머니가 그저 저 혼자만의 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돌보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족 모두의 가장이셨어요.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떠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그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까지 마을을 떠나면 할머니의 등이 더 굽어질까봐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도 저처럼 마을을 벗어나길 바라셨다는 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있어서, 할머니의 손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전 마을의 입구만 봤지 오래된 집은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눈가에 주름은 보였어도 할머니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은 미처 보지 못했죠. 이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님. 이건 과거에 있었던 대화야. 앞에 있는 건 단지 허상이겠지. 블랙 게이트 수호자가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는 건가? 이전 주기의 데이터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기의 데이터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꿈의 세계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 일단 벗어나자. 오랜만이군요. 처음 뵈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영역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영역이 불안정한 이유는 제가 아니라 규칙 그 자체 때문입니다. 마음의 영역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길잡이. 재앙이 덮치는 세상에서 이런 방대한 공사는 비명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영역은 꿈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어졌어요. 1명, 100명, 1000만 명. 수많은 꿈들 중 어느 하나가 비명에 대항하는 열쇠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꿈 하나가 비명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지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기록할 가치가 있죠. 당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창조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당신에 비하면 전 그저 그들이 설정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폐기물을 대신 삭제하는 일을 맡고 있죠. 마음의 영역은 그 크기가 제한돼 있지만 꿈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비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꿈은 폐기물에 불과하죠. 그리고 저는 창조자가 임명한 꿈의 사형 집행관입니다. 당신도 방금 2가지 꿈을 꾸셨죠. 세상을 구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그 꿈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꿈들은 소중한 것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삭제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영역에는 수많은 문이 있지만 솔라리스의 크기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꿈,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하려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울음새 늪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난 마음의 영역의 문들. 전부 당신이 현실을 침범해서 가져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현실의 공간들은 녹아내리고 마음의 영역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죠. 당신도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가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란 걸. 대부분의 꿈은 위대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데다 보잘것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영역에 남아있는 꿈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보셨을 텐데요. 우연히 이곳에 들어온 소녀가 이 꿈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과 추억을 직접 없앤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 주기의 데이터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기의 데이터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꿈을 파괴해야만 하는 몸으로 살아왔죠. 당신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형 집행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은 절 막을 수 없습니다. 꿈의 세계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 일단 이 적들부터 해결하고 여길 떠나자. 언니, 앙코의 새로운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 옛날 옛적 구름왕국에 앙코라는 대단한 용사가 있었어. 앙코는 방랑자도 만났고 그늘의 여행자랑 구름이 왕자랑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그늘마왕을 물리치는 거야. 멋지지 않아? 난 친구들이랑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제일 좋아.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들려줄게. 왔군요. 그 사람 깼나요? 검은색 고양이 무서워. 내 힘을 짓눌러. 힘내요, 길잡이. 이제는 쉴 시간. 흰 고양이의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어. 블랙 게이트 수호자의 말이 맞다면
꿈의 세계는 현실에 빠르게 스며들 거야. 더 이상의 위험은 막아야 돼. 긴급한 임무가 있다. 푸른 낙타 패거리 내부에 침투해서 최근 거래 정보를 빼내야 돼. 단, 절대 신원이 발각되면 안 된다. 들키면 놈들이 자료를 폐기해버릴 거야. 푸른 낙타 패거리에 잠입하려면 현장을 옷부터 있어야겠네. 우선 캠프의 통신을 차단해서 놈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연락할 수 없게 해야겠어. 지금 나 건드린 현서, 준비됐어? 이 옷이면 될 거야. 여기가 푸른 낙타 패거리의 본거지. 일단 은밀한 곳을 찾아서 위장부터 하자. 바로 이거야. 최대한 빨리 보안소에 제출해야 돼. 이 옷은 계속 입고 있는 게 좋겠어. 나중에 푸른 낙타 패거리랑 마주칠지도 모르니까. 잠깐!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최근 근처에 있는 추방자들이 암암리에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검문이 필요하니 상자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붉은 배 세미한테 직접 넘겨야 돼. 여기서 빼앗길 수는 없어. 실은 자수하러 온 거야. 우리 패거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우리 패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물이야. 내가 직접 보안소에 제출하고 싶어. 정 의심된다면 감시할 사람을 붙여도 좋고.
그랬군요. 자수라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 이 추방자와 같이 보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저 순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순찰관들이 왜 쓰러져 있지? 이 순찰관들 다치진 않았어. 잠시 기절한 것 같아. 곧 깨어날 테니까 그 전에 가서 붉은 배 3매에게 자료를 건네주자. 그런데 여긴 뭔가 이상해. 앞으로 좀 더 주의해야겠어. 내가 말했을 텐데 직접 찾아오지 말라고.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오는 길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 직접 당신한테 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게 뭐지? 이것 때문에 순찰관까지 다치게 한 건가? 난 너한테 이런 임무를 준 적이 없다. 네가 받은 통신은 가짜야. 지금 임무의 진위조차 분간하지 못한 건가? 날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누군가 붉은 배 3매를 사칭해서 임무를 올린 건지 아니면 정보 자체가 가짜인 건지. 나한테 실망하기 전에 일단 이 일을 계속 조사하는 게 우선 아닐까?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음님, 드디어 왔군.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귀혼상조의 일원이었지만 나를 배신한 주제에 나야말로 묻고 싶군. 지금의 넌 대체 뭐지? 그래, 정답이다, 음님. 넌 순찰관도 아니고 더 이상 귀혼상조의 사람도 아니다. 그 누구도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음님, 긴급한 임무가 있다. 푸른 낙타 패거리 내부에 침투해서 최근 거래 정보를 빼내야 돼. 단, 절대 신원이 발각되면 안 된다. 들키면 놈들이 자료를 폐기해버릴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임무를 받았을 대로 돌아온 건가? 저건 나인데. 아직 임무 수행 중인 것 같아. 일단 날 막은 다음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음님, 진정해요. 아니요, 이 임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붉은 배세매가 내부 첩자이기 때문이에요. 음님,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당신은 알아챘어요.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닐 뿐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간파해서 보안소를 도와 내부 첩자를 잡아냈고 푸른 낙타 패거리의 거래도 성공적으로 막았어요. 물론 순찰관을 다치게 한 적도 없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고 사람을 잘못 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꿈을 꾼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당신만큼 현명한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혼자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된 길로 빠진 적이 없잖아요. 언사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구죠? 너한테 신원 따위는 없다, 응. 넌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어. 쓸데없는 말싸움은 필요 없어, 언사. 지금 나 건드린 거야? 당신은 이미 자기 본심을 잊었으니까. 현사, 준비됐어? 울려 퍼져라! 현사, 커튼 코리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부숴버려! 넌 내 동료도 순찰관도 알고 내 신뢰를 저버렸어. 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봤으니까. 네 악몽은 바로 나야. 움직이지 마. 내 앞에서 사라져. 이제 끝낼 시간이야. 봐줄 필요 없어. 지루해. 이제 끝내야겠어. 어쩌면 난 역시 날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어. 내가 걸어온 길이 정의로웠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때 네가 말해줬지. 난 전부 잘하고 있다고. 정말 고마워. 신뢰받는 기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 여기를 봐요, 냥. 힘이 돌아와요. 이대로만 하면 그 녀석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더 길게 말하기 할 수 있어요. 냥. 좀 더 힘내요. 냥. 많이 잤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고양이 취급은 사양이에요.